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구미보 수문이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0월 열려야 했는데 어제 수문 개방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구미보 수문을 열기로 한 시각은 오전 9시. 지역사회와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낮 1시. 보시는 것처럼 구미보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호 해체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밤사이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면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가지고 애플을 했는데 거기 참여 안 하셨던 농민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의제기도 하시고 또 수문은 오후 4시에야 열렸습니다. 농민 피해를 줄인다는 업무 협력 협약서가 급히 체결된 후입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2번째로 수문을 연 구미보의 현재 수위는 32.5m. 다음 달 말까지 목표 수위인 25.5m로 7m 낮아질 전망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수문을 닫아 농사용 양수장이 가동되는 4월 1일 이전까지는 원래 수위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구미보 개방으로 확보한 자료로 올 연말까지 낙동강 보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환경 변화를 검증할 시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월 초부터 또 물 채우기로 했거든요. 기간도 짧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어쨌든 열어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낙동강에서 아직 수문 개방이 안 된 곳은 상주보와 낙담보. 농민 반대가 큰 지역인 만큼 환경부의 고민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시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뜻깊게 기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모두 3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111억 원을 배정해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릅니다. 3.1 만세운동 기념식과 재현 행사에 4억 7,500만 원을 배정했고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4억 원을 넘겠습니다.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것은 3.1 운동, 만세 재현 행사를 저희들 8개 구군과 그리고 지역의 기독교, 불교계, 그리고 광복회가 참여해서 예전에 1919년에 3.1 운동 행사했던 그곳을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재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3.1 운동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곳 경상가명 보건정비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7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항일 독립운동 전시공간과 조형물에 4억 3천만 원을 쓰는데 이 금액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영구임대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는 돈과 비슷합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자는 1,500여 명, 1인당 지원금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예산도 합쳐봐야 1억 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 대한 그런 삶을 좀 살피는 그러한 부분과 또 일제로부터 실제 피해를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뮤지컬 공연과 기념음악회, 대구 시민주간 행사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지역 고가주택 소유주는 보유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건강보험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구 지역 표준 단독주택 8,501 채의 공시가격이 9.18% 올랐습니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로 수성구는 16%, 중구가 11%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린 것은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성명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영양군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결의하고 공동 서명하는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김 시장은 구미가 추진하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 문제로 김천 시민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가운데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공동 성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면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기부하면서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34살 박모 씨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박 씨에게 주식 투자금을 줬던 A 씨는 2016년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간 뒤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달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또 다른 8명의 투자가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투자금을 얼마나 모아서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한 뒤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주식 투자로 1,500만 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고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의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공기관이라고 속여서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훔친 혐의로 외국인이 낀 절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집이나 주민센터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라고 한 뒤 가져가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져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들도 속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바다 쪽 저장 탱크의 수위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내려갔으며 유출된 오염수의 양은 300톤으로 추정됩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탱크 수위가 2년여 동안 1.7m 낮아졌지만 측정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